어려운데도 이렇게 또 서부 알결 해주시고 또 이 전영만 목사님도 아주 참 최선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장 목사님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어려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6.25 전쟁 뭐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0대 나라에 올 때까지 다 살았다 이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전영만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김포시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김포시가 53만이 됐는데 제가 그 태어났을 때 저는 36년에 태어났으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났거든요. 근데 일본 사람은 못 봤어요. 왜 못 봤냐면 그렇게 시골이라 이게. 그러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은 이 면에 두 사람이 와 있었어요. 하나는 지소주임이고 하나는 이 학교장. 이제 면 소재지의 학교장이 있고 지소주임 이렇게 두 사람이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일본 시대 또 국민학교 면에 큰데 이 국민학교 시험 쳐서 제가 일생에 시험 쳐서 떨어진 게 유일하게 국민학교 시험이다. 그러니까 딴 거는 안 떨어졌는데. 근데 저는 내가 왜 국민학교 시험에 떨어졌을까? 제가 어려서부터도 이렇게 아주 신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6살 때 이 천자문하고 동문수수까지 다 뗐어요. 6살 될 때 우리 할아버님한테 그걸 배우고 그리고 국민학교 시험은 구두 시험인데 내가 가서 생각해도 거의 다 만점을 맞았다. 근데 우리 밑에 집에는 가지 않았는데 학교를 가고 나는 가서 거의 만점인데 떨어졌다.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거에 대해 항시 글쎄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풀지를 못했어요. 근데 한 2년 전에 풀게 됐다 이거예요. 2년 전에 왜 우리 증조 할아버님께서 염전을 이제 일제 시대죠. 염전을 하면 이 부자예요. 염전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있고 그렇게 했다. 그리고 증조 할아버님께서 일본 이제 지서에 끌려가고 이래가지고 한 2번을 옥고를 치르셨다 이게 길게는 아닌데 한 3개월 6개월.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염전하면 돈이 있는데 이것이 이 독립 운동하는 분들한테 자금을 내는 거로 이제 알게 됐다 이거. 진작 알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럴 건데 지금 그런 기록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우리 가족은 뭐요?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국민학교 시험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국민학교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무슨 간이 학교니 요런 한 대여섯 명 와서 이런 데서 2학년까지 다니고 이 한글하고 국어 다니는 거를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지 정식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고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안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
이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민족과 그 국가는 소멸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. 역사에서 없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후손들에게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교조 그리고 문재인 이 좌파 정부에서 우리 역사를 똑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이게 없어지게 된다 이거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이 안보는 말이죠. 이게 톱다운하게 돼 있어. 이게 지금 안보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세울 때 톱다운하게 돼 있다. 다른 정책들은 이 국민의 막 여론이 일어나면 그거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정책으로 하는데 안보만은 이 톱다운하게 돼 있다. 또 예를 들면 미국이 한미 동맹을 맺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아는 사람 미국 국민의 1%도 안 된다. 근데 이것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미국을 영구히 저런 세계 최강으로 하려면 한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 한미연합사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옳다. 이것은 이 국가를 리드해 나갈 그런 당하고 정부에서 만들어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시키게 들어가요. 이렇게 되게 돼 있다. 안보 문제는 톱다운하게 돼 있다. 이것이 이제 특별하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1966년에 막 대의되자마자 월남전 참전해서 그 제구 중대장을 제가 했는데 그때 갈 때에 우리는 필리핀에 비해서 필리핀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대요. 필리핀만. 그러면 이 필리핀은 지금 어떤 수준이냐, 뭐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예요. 필리핀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러 오면 그 필리핀에서 요구하는 그 의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고속정 좀 도태시키고 자기 좀 달라. 그리고 우리 비행기 도태시키는 거 있잖아. 그거의 큰 의제야. 그거 좀 자기 달라 이거죠. 왜? 필리핀은 달러가 없기 때문에 무기를 살 능력이 없다. 개발할 능력이 없다.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다. 그럼 이게 어디서 벌어졌다? 이게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됐을 때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 필리핀에 대해서 2개 사단의 참전을 요청했어요. 근데 2개 대대밖에 안 했어요. 근데 우리한테는 2개 사단을 요구하지만은 우리도 대간첩 작전 전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개 사단만 해도 아주 그냥 미국이 만족할 거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 맹호, 뱀마, 또 총령, 비둘기 뭐 이거 거의 3개 사단을 여기에서 그 운명이 갈리게 된 거야.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피를 같이 흘려야 이것이 진정인 동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는데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183만이 참전했다 이거예요. 그래서 미국에까지 가서 이제 이 현지에서 전사는 3만 5천이 했지만은 이제 중환자 가서 미국에 가서 죽은 사람까지 오면은 5만이 전사했다. 그러니까 미국이 183만이 참전해서 5만이 전사했다. 그 중에는 웨스트포인트 어떤 기는 35명이 전사를 했어요. 그리고 장군 아들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, 그리고 워커 대장 뭐 이렇게 전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참전을 해서 이 전사를 하고 이렇게 이 한국에 대해서 이만큼 했다. 그리고 월남전에서 우리는 로테이션으로 해서
32만이 참전을 해가지고 5천 명이 전사를 했어.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rak 거기에 짜이튼 부대 갔지만 거기서 한 사람도 전사 안 했어요.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짜이튼 부대 갔다는 걸 얘기하지를 않아요. 그건 가나마나다 이거예요. 가서 전투를 안 해요.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피를 같이 흘리는 것만이 이게 동맹물이고 이것만이 영원히 같이 갈 그 친구 국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특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는 그 육사를 졸업하고 육사 총동창회다. 그리고 또 이 예비역 장성들 모임인 성우의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의장 이런 것을 한 10년 했다 이거죠.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백선엽 대장님을 거의 한 20년 모셨다 이거죠. 그러니까 백선엽 대장이 그 휠체어 타고 그렇게 했을 때도 제가 1년에 식사 몇 번 모셨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딴 사람은 안 해. 왜 휠체어 타고 그렇게 하시는 거. 그래도 내가 이게 8군 오피셔스 클럽에 가서 내가 몇 번 모시고 이랬다.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백선엽 그분 이제 3주기 특히 ROTC 출신 분들이 주관돼가지고 전쟁 기념관에서 그 예배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뭘 축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삼사관학교 교장 그리고 육군대학 총장 그리고 육군대학에서 교관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커요. 그리고 전사 있잖아요. 세계 전사 이런 거 다 관심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손자병법 있잖아요. 육군대학에서 내가 손자병법도 강의를 했어요. 그리고 우리 중국의 육도 삼양 이런 것도 강의를 했다 이거죠. 그리고 또 그 크라우제비치 이런 전쟁 이런 것도 강의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우리나라 5,000년 이런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은 두 사람이다. 하나는 이순신 장군, 한 사람은 백선엽 장군. 이순신 장군 뭐 이건 더 설명할 필요 없다.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 만일에 백선엽 장군이 낙동강 방어를 안 했다면은 대한민국은 다 점령당해서 지금 이 공산화되고 우리가 이런 자리를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왔다.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뭐 성웅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 대단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백선엽 장군도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 이게요. 5,000년 역사에 중국 사람들 그 대우하는 건 세 가지다.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. 하나는 지금 대전 현충원은 그분을 모셨을 것이 아니고 이 동작도 여기에 다시 갔다가 모셔야 된다. 내가 거기 정찰도 다 했어요. 거기 포철 박태준 그분 모신 애국자치사 모욕이 있어요. 그리고 이 김만솔 6.25 때 했던 그런 근데 아직 거기 자리가 있어요. 거기다 갔다가 모셔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. 그분을 오성장군 원수로 우리가 추서를 해야 된다. 아니 그 돈도 안 들고 뭐 하는데 원수 그러니까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은 송 이순신 아니에요. 그리고 얼마나 그분 대우하냐 이거예요.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백선엽 장군 기념관을 지어서 그분이 한 업적 이런 걸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. 이 후손들에게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 민족과 국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만큼 하는 거를 백선엽 장군께 해야 된다. 이것이 제언이다. 그래서 어제 내가
그 박수 많이 받았어요. 왜? 딴 사람들은 뭐 낙동강마하고 그거 이제 다 하는 거고,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했더니 이경재 있잖아요. 알았듯이 이게 그분이 아니 이차관님은 우리 정치인보다 훨씬 낫다 이게요. 그 딴 사람 길게 얘기만 했는데 뭐 낙동강 마모가 어떻고 그거 다 하는 것만 계속 돼버리는데 이 국가와 우리나라가 해야 될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.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은 그 정도에 우리가 그 대우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지금 이 세계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는 다 올바로 됐어요. 근데 필리핀은 미군이 주둔했는데 그걸 쫓아내서 망했다 이거예요. 필리핀.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은 일본, 우리나라, 독일 이거는 다 잘 됐다 이거예요. 그 미군을 쫓아낸 아프가니스탄 이런 건 다 망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이 반미 데모가 아주 극렬했다 이거예요. 극렬해서. 그리고 이 그때에 미군 소령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반미 데모하는 사람이 돌팔매 던져가지고 이 피가 줄줄 흐르는 장면이 미국에 반영이 됐어요.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6.25 때 183만이 참전해서 5만의 희생을 하면서 한국을 지켜줬고 우리가 이 경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하고 지금도 우리 28,500명이 주둔하면서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에 도대체 뭔가 우리가 계속 한국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다.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백선엽 장군하고 유병현 장군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존경해요.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은 백선엽을 무슨 친일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재인은 이 빨갱이라는 거에 틀림없어요. 공산주의자. 왜? 지금 종북 좌파에서는 이 백선엽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이 친일파를 몰아가지고 백선엽 돌아가셨을 때 청와대에서는 개미 한 마리 나온 그 오지도 않았어. 이거는 보통 그냥 장군 이렇게 그 죽은 거와 같이 대우를 했다.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전 장성이 다 오고 그리고 뭐 대령급도 다 오고 그 연합사령관 그 하여튼 미 대사에서 그 5일 동안 하는데 뭐 거기 아주 다 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전에 갔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이 영결식 할 때는 뭐 여기 연합사령관이나 전 미군 장성들 다 오고 그리고 대전에 올 때는 미 대사가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대. 근데 우리는 뭐 개새끼 한 말이 없어. 왜? 문재인은 아주 이 백선엽은 적이다 이게요. 백선엽을 안 했으면 통일이 된다. 그러니까 이 통일을 방해한 아주 아주 이 적대 세력이다 이게. 고로 저거는 숙청 대상이다. 고로 저것은 친일파다. 친일파를 몰아가지고 이 백선엽을 그렇게 했다. 그러니 이것으로 해도 문재인은 이 공산주의자라는 아주 명확하다 이거예요. 명확해. 만일에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거기 옵니다. 백선엽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대통령이 와가지고 문상하고 그래. 근데 청와대에서는 개새끼 한 말이 안 왔다. 이게 이런 대통령이 5년간 해서 우리나라를 현재까지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문재인이 탈원전한 거 이거 하나 가지고도 탈원전은 문재인 자기 혼자 생각 안 했을 거야. 이게 어디서 날라리 교수가 한 거 교수는 말이죠. 사형에 처해야 돼요. 이 탈원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그렇게 잘 나가던 한전이 지금 적자예요. 그리고 탈원전 하면서 태양광 해가지고 이 산 이런 데 다 망가뜨려 놨다 이거죠.
그래서 이 7원전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 문재인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되고 우리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을 줘야 된다. 저는 그 8원전 하나 홍보만 해요. 그러니까 원자를 수출하는 거 다 망가뜨려 놨다 이거죠.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그 기본을 왜 우리 경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다.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 이념을 여기다 대입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망가졌다. 이게. 완전히 다 망가졌다. 이게 그리고 그런 지금도 아직 다 이게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느냐 이게 완전히 우리 기업을 밑구녕을 망가뜨려요. 최저임금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동생이 아직 김포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농촌에서 사람을 하나 쓰려면 16만 원을 줘야 돼요. 그러면 그 먹이고 뭐 하면 20만 원 들어간다. 그러면 그거 하나 써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20만 원어치를 어떻게 맹글을 해야 되냐. 그러니까 밭을 무기를 막안 한다. 그러니까 저 시골에 가면 묵은 밭이 많습니다. 그걸 건드려서 농사지면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높다. 이것이 문재인이 지금 이 맹그런 그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망가졌다 이거죠. 그리고 이 민노총 뭐 이런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또 이 조폭 깡패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위협하고 그래도 다 돈 뜯어먹고 이번에 원희룡 거기 지금 건설 노조 그거 이제 제자리에 잡아가는 거 같아요. 거기 조폭 깡패 그리고 민노총은 무조건 돈 뜯어가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말이죠. 우리나라에서 민노총하고 전교조 이 두 개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없다. 이 둘을 빨리 없어져야 돼.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. 이렇게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.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어업하는 사람, 양식업 이런 거 하는데도 이게 개인의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안 돼.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수준에 올라가 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대학 있잖아요. 이 대학이 말이죠. 이 대학을 내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은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보다도 대학 정원이 더 많아. 그러니까 시골 대학은 인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내가 경기대학하고 동국대학 그리고 세종대학 이런데 초빙해서 교수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과목이 말이야 아무 쓸데없는 과목이잖아요. 교수들이 외국에 가서 우리 배워온 쓸데없는 과목 그런 게 거의 다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지금 45만이 집에 들어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 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대학교 나왔습니다.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.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 노벨상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 서울대학은 우수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병실맹으로 내보내는 게 서울대학이다. 서울대학에서 내 AMP 뭐 이런 거 댕겨봤는데 그렇게 무능한 교수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서울대학 교수다.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거 연구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철밥통이다. 철밥통. 그러니까 조국 같은 거 저거 빨리 만들어내는 그 강의하고 있는 게 제일 무슨 서울대학의 최고의 교수 그렇게 인정받아.
근데 지금은 제일 꼴등으로 해서 이제 쫓아내는 이게. 그리고 이제 시급히 고쳐야 될 게 이 총장을 말이죠. 이걸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대학은 세계에 10개도 안 돼요. 이 총장을 모셔오게 돼 있다 이거죠. 그럼 총장은 누가 하느냐? 무슨 강의 잘하는 사람이 총장하는 거 아니야. 우수한 교수를 모셔올 능력을 있는 사람이 총장을 한다 이게. 무슨 총장이 강의하고 그런 사람 총장하는 거 아닙니다. 우수한 교수를 모셔와가지고 우수한 그런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, 이게 총장이다 이거죠. 그런 사람.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바뀔 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다. 지금은 이제 뭐 하여튼 기업 이런 거 잘 돼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, 이제 우리 대학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지금 반도체 하는데 우리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. 왜? 이 대학에서 반도체를 위한 인재를 많이 양성했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어디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종북 좌파 이런 것들만 대학생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거죠. 이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안보만은 내가 볼 때 120점 뭐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. 근데 경제는 이 순식간에 되잖아요. 그리고 경제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.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요.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재인 때는 경제도 모르는 종북 좌파를 갖다가 이런 데 다 앉혔다 이거예요.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이제 지금 망했는데 그건 맹글어서는 안 되는데 그 김대중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개성공단에 들어간 그 기업주의 한 90%는 이게 종북 좌파 운동권이다. 기업을 진짜 얻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.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 출발도 잘못됐고, 그리고 북한하고 해서 그런 걸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? 이게 이제 안 되는 거다. 그리고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. 이 문재인이 이제 북한에 갔다가 백두산까지 올라갔잖아요. 그건 뭐라는 거냐? 이 백두혈통에 자기도 한번 끼워달라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예요.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서 김정은이는 자기는 남북한을 다 합쳐서 지도자다. 그래서 이 문재인은 서열이 말이죠 3번이다 이거야. 1번이 자기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이제 여동생 김경희다 이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가 문재인이다. 그럼 문재인에 대해서 야단을 칠 때 김정은이가 야단 칠 적이 없습니다. 그 동생 김경희가 야단을 쳤지. 그는 자기하고는 이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애들이 야단 쳐야지 자기 거지 나서서 할 게 없다 이거예요. 할아버지 이런 건데.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수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. 고로 문재인은 반드시 그 죄가를 받아야 되고 감옥에 돼야 된다. 그거보다 더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다.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올바른 평가를 하고,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중요직에 나가서도 안 되고, 그리고 정치인이랍시고,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인은 말이죠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국민을 괴롭혀. 아주 속상하게 한다 이게.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섰을 때 우리나라 잘 되고, 아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아마 이런 사람들을 다 올바로 잡아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합당한 사회와 이제 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. 이것을 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사님.